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 1차 정례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숙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상 도시농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9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9억 9,700만 원 중 78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급 6천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항목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9,900만 원 중에서 8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급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6,500만 원 중 17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5,600만 원 중 18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2억 9,800만 원 중 32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7억 7,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1,600만 원, 수납액은 8억 500만 원으로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 1천만 원은 정기수입 카드 결제분과 과징금 수입으로 다음 연도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26억 7천만 원 중 2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100만 원, 집행률은 97%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등록 종합창구 운영 1억 5,300만 원, 민원 편의 시책 추진 6,600만 원, 체납 과태료 징수 600만 원, 청사 유지 관리 9,500만 원, 기본 경비 5,400만 원 등은 대부분 잔액 없이 집행하였으며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은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1천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1억 1,100만 원 잔액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로 21억 8,200만 원 중 97%인 21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2022 회계 연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의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제2예산입니다. 예산은 36억 7,1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44억 6,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0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5,300만 원은 공유전 사용료 분납금으로 현재까지 예원이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은 29억 5,700만 원 중 지출액은 28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강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은 21억 300만 원 중 지출액은 20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예산의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서 예산액 7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이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의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 현액 9억 100만 원 중 9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79억 9,700만 원 중 지출액이 78억 1,100만 원이며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6%입니다. 이월액은 없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64페이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서 417페이지 과수장목 기술지원 예산 현액 10억 8,400만 원 중 9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 등 1억 1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 현액 7억 7,700만 원 중 8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8억 500만 원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26억 7천만 원 중 지출액이 25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00만 원으로서 불용률은 3.0%입니다. 이월액은 없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4페이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서 4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7,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 36억 7,100만 원 중 44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0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9억 5,700만 원 중 지출액이 28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00만 원으로서 불용률은 3.1%입니다. 이월액은 없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8페이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서 4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3,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수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무님께서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수장목기술지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가수재배기술보급, 농작물 병해출 방제비 지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3개 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및 농업신기술 시범은 국비 12 매칭 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의 경우 배 사과의 가수하상병 방제 약제 지원 예산과 기타 돌발 병해충 방제 실시 잔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수하상병 방제 약제가 영세물품으로 등록됨에 따라 약제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앞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입찰 추진에 따른 입찰 차액 9,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은 국비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 반납액 3,8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5천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1억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등록사업소 집행잔액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금비 집행잔액 7,500만 원에 대한 주요 세부 내역은 직원 보수 5,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결산 추경에서 임금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 43명에 대한 작년 11월, 12월분 초과 근무 수당과 연말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 집행을 위해 남겨둔 예산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결산 추경 시 추계를 더욱 면밀히 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난해 12월 결산 추경에 임금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6,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추계액 산정 시 업무 착오로 인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임금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 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토로 하겠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에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김수정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정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 그리고 차량 등록사업소 김재희 소장님, 농수산물 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신태만 소장님, 예. 결산서 서류 416페이지 보면은 1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집행잔액이 약 500만 원, 5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남았는데 가운데 보면은 농업 기계화 사업에 농업 농기계 임대 사업 봤습니까? 예. 예산액이 17억 1억 7천입니까? 1억 7천만 원인데 이 집행 잔액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우리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기계를 이용한 농업이 뭐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특히 모신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못줄을 대면서 여러 사람들이 물을 싣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인력이라든가 뭐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접목해서 기계로서 농사를 모신기를 하고 모든 것을 진짜 기계로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이용한 농사를 어떻게 또 앞으로 좀 더 그 체계적이고 발전시킬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면은 우리 농기계 사면은 예. 아까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입찰을 하면은 그 집행 잔액이고 예. 아까 새로운 농기계 하기 전에 최고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기계 운용하는 자가 예.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예. 또 우리가 이 새로운 내 기계면은 집에서 그냥 숙달이 됐는데 예. 빌려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기계 빌려가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새로운 농기계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또 우리 농촌 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나가가지고 또 농기계를 갖다가 수리도 하고 또 그렇게 뭐 행정 서비스를 갖다가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 관리비가 또 보통 농기계가 또 오래된 것은 올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노후 농기계는 그걸 폐기하고 또 새로운 농기를 구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그 현장보다 농기계에 대한 저희들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가서 그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하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기계에 대한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는 물론 그렇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 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계를 사고 또 낙찰 차익도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임대 사업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지출 잔액에 대한 건 낙찰 차익입니까? 아니면은 그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를 하고 난 후에의 금액에 대한 낙찰 잔액인지 이게 낙찰 차익의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거 보면은 기간제 인건비 400만 원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SS기 하고 예. 굴삭기 구입해가 낙찰 차익, 입찰 차익.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제가 좀 묻고자 했던 내용 중에는 예. 이런 그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예. 그러면은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잔액이 남으면은 임대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락하는 그런 어중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예. 물론 낙찰 차익에서 잔액이 남았다면은 예. 물론 당연히 그 반납을 할 사유가 예. 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런 낙찰 차익의 반납이지만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안전 교육에 대해서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차량 등 소장님, 예. 소장님, 지금 자동차 시범 허가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지금 변경 사유에 1,000만 원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이 1,000만 원이 변경되었습니까? 평상시 저희들 예산 계산하는 것보다 예. 작년에 그 12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예. 탁송이라든지 예. 긴급하게 또 다른 지역에는 그 화물 그 여러 가지 그 수송이 안 돼서 예. 울산 쪽에 그 자동차 현대 공장에 예. 그 수송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추가 예산 변경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그 문제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 임시 번호판입니까 이게? 임시 그러면? 번호판입니다. 그래요. 원래 임시 번호판 제작을 예. 뭐 이제 11만 명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수요가 급증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임시 번호판이 앞으로는 그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임시 번호판을 가져오면 사용하고 반납하죠. 예, 반납합니다. 앞으로는 반납을 안 한다고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예, 겁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임시 번호판에 대한 뭐 다른 뭐 변경 사유라든가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임시 번호판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어떤 법적이라든가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예, 없다. 단지 그 유효기한이 10일입니다. 예. 예. 10일 지금 현재도 10일 기간에 예. 그대로 하고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장님, 우리 434페이지 외 16운영비 집행자에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예. 이야기 그 내용에 말씀하시던데 이 집행자에게 그 안 남도록 하셔야지. 물론 뭐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착오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해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 추경에 가기 전까지라도 이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반납을 뭐 착오로 인해서 반납 사유가 발생된 사유는 안 맞다. 물론 착오가 미리 또 이 내용을 발견하여 하는 사항이고 이 발견이 됐다면은 결산 추경에서도 반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또 업무에 또 완전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김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주 의원님. 예, 백연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신태민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의 김재희 소장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병훈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어떤 내용들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라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말씀드리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집행자에게 남았는 거하고 농협 신기술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 품목별로 우리 네. 아까 돌발 병해충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농약은 가능하고요. 이거 우리 가수 화장병 해가지고 또 영세율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다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또 품목별로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라든지 그런 게 되고 또 일부는 되고 일부 안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그건 어떤 조금 세부적인 사항도 면밀하게 접근하면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예산이나 결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비 집행 잔액을 필요 이상으로 반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내려온 국비는 완전히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농업기술센터도 뭐 공이 지금 인력 운영비와 관련된 행정 운영 경비가 3차에도 1억 9,57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671만 원 정도가 남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른 어떤 사업소에서는 다 설명을 다 하셨는 것 같고 우리 그 기술센터의 행정 운영 경비에 집행자님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 인력 운영비에 보면은 1,216만 2천인데 육아 후직이 4명 있습니다. 예. 우리 육아 후직자에 대해 가지고 그 임금비에 대한 집행자이고 또 보면 공무지 산재 발생이 한 명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공무지 산재 발생이 임금 미집에 대한 그래 집행자이. 예, 집행자님 발생과 관련돼서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이다 이렇게 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 운영 경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수치로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이제 수치로 볼 때 이런 어떤 공이 이 사업소별로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행정 운영 경비는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유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과 또 김대희 차량 동농 사업 소장님 그리고 최명훈 소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김재희 그 소장님은 이번 달이 퇴임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퇴임은 아니고 이번 달까지 이제 현지 근무를 하고요. 현재 계획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는 이제 흔한말로 공노연수 이제 퇴직 교육을 공노연수. 그 현직은 이제 이번 달 끝입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업무도 훌륭하게 잘 하셨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 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 또 농업기술센터로 또 가시고 나서 또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는데 여튼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도 잔잔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코로나19하고 연관이 또 다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서 잔잔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니까 올해는 더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사업소 김재희 소장님한테 과태료의 체납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죠.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과태료 현황을 보면은 이제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덜한데 건설 장비 같은 데서 이제 체납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과태료 미수납 현황을 보면 자동차가 미수납률이 12%이고 건설 기계가 88%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보고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차량 이전, 건설 장비도 이전할 때 같이 우리가 이제 이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됐으면 이전이 안 되도록 해달라라는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한번 법령 개정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계없이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이제 과태료 수납 대책반을 편성해서 뭐 징수를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여튼 지금 일반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는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 56조에 이제 의해서 자동차는 포함돼서 있는데 이제 건설 장비는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법 개정안을 건의해서 올렸는 내용이죠, 그죠? 예. 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과태료 부분을 확인하고 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예.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위법하고 이제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병현 소장 농산물 도매시장 소장님께 이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이제 원전 이제 방류를 이제 지금 곧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작년에 보면은 이제 검사 실적이 농산물은 94회 또 그러고 수산물은 25회에 걸쳐서 했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되면은 수산 업계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신문에 났지만 실제적으로 큰 지장이 없다. 방류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야당이나 또 이런 데 쪽에서는 지금 심각한 사태로 이제 와전되게 해가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래 되면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하는 건데,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수산물을 작년에 25번을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농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시민 안전성 이런 부분이 좀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늘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조금 정의하라는 그런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횟수 좀 늘렸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40회로 늘렸고요.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수산물 검사 항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금속 이제 3개종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3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수온하고 이제 납, 카드뮴, 그다음에 방사능은 세슘 134, 137, 요거도 1종, 그렇게 토탈에 6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고 2023년 7월 15일부터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한 10년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금속이나 방사능에 오염된 부적합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여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실제는 안 그렇지만 옛날 소고기 사태처럼 또 이제 와전되면은 피해를 보고 나서 또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철저히 해서 괜찮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김정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결산 준비해 주신 신태만 소장님, 그다음에 김지혜 소장님, 최병우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의원님들께서 결산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것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먼저 이제 농업 기술센터에 좀 질문하겠는데 기상 이변이라 그래야 되면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서생 배도 마찬가지고 단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지금 과거부터 좀 연구나 대응이나 기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상관찰 해가지고 AWS인가 해가지고 지금 한 10개소 돼 있고 우리 입구에 보면 기상관찰을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기상관찰을 다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이런 응해가 나올 적이라든지 또 흑성병이라든지 그런 다음에는 다 통보를 해줍니다. 다 요 지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자동 시스템 해가지고 다 나가고 내도 그걸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상 이변이 요즘 저온 피해 올해 같은 경우 좀 저온 피해가 있습니다. 저온 피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저온 피해는 있는데 이제 어디가 좀 저지대 논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발생하고 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데는 거의 저지대가 이런 기아시 가지고 수정도 잘 되고 있고 보통 들판에 보면은 바람이 정체된 데 있고 올해 또 두동에 하면 또 모짜리 피해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축사로 짓고 하다 보니까 축사 사이에 그런 모짜리가 있으니까 바람이 안 되니까 모짜리도 그런 피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에 인해 가지고 이는 그래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는데 우리도 보면은 이런 과학적인 지금 그 기술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아까 흑성병이나 적성병이나 병해충 아까 돌발 병해충인 것처럼 또 트랩을 설치하고 다 되는데 단지 이제 농민들이 좀 간행적으로 좀 그리 농약을 치고 있어요. 지금 보고 배 같은 경우에는 10번 이상 약을 치던데 비가 오니까 기상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스마트팜을 한다 해가지고 또 그래 하는데 대부분 다른 데 보면 이제 노지 스마트팜 해가지고 트랩을 설치하기는 해. 그러니까 비용도 들고 하니까 투자비가 좀 그러니까 조금 그래 되기는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진흥청하고 개발해가지고 거의 개발은 돼 있는데 이제 농가당 스마트팜을 하려니까 이제 예산 문제이기 돈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가 좀 꺼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방조망이라든지 태풍 피해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또 그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거의 90% 보조됩니다. 그런 거를 시설을 들였을 적에는 또 보험료가 삭감되는 그런 꺼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우리나 행정이라든지 저온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긴 있는데 다 농가에 다 만족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기후 위기 또는 기상 이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듣고는 이제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기상위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급변하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국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힘드시더라도 어찌됐든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찰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또 비용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또 사안들이 필요하면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차량 등록 사무소의 김재희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홍윤주 의원님께도 얘기했지만, 네, 6월 말까지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근무를 마치시고 1년간 아무튼 그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고 한 1년 정도 되셨죠, 그죠? 예, 1년 됩니다. 예. 생각보다 짧은 기간인데 그래도 많은 변화들을 좀 그래도 차량 등록 사업소에 보여줬다라는 것들을 이제 업무 보고 받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들에 큰 기여를 하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직원들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1년간 고생하셨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 건승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치겠고요. 나머지 이제 차량 등록,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병훈 소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다 보니까 밤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감사 때나 여러 가지 보고 때 그런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고생하셨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직원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단도리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네, 김영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 지적 상대로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또 농수산과 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뭐 잘하고 계시고 든든합니다. 어떤 차량 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소장 다 세 분이 참 든든하고요. 어쨌든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서는 정말 신경도 많이 쓰이는데 농업물이야 뭐 그나마 좀 괜찮지만 수산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언론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거 보면 정말 옛날에 광우병 그것이 정말 근거도 없이 해가 지금도 뭐 전혀 한 명도 사망도 없는데 이 근거 낭설로 해서 이렇게 국민들 피해를 받고 했는데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도 바로 직접 피해보는 러시아나 미국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덜한데 오히려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또 안전 부분에 불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홍보할 거는 충분히 홍보해서 오염된다면 바로 뭐 해로의 조류에 따라 여러 가지 포인트에 따라 측정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 과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측정하면 오염 얼마나 됐다는지 이걸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리 원래 국민 근성이 그렇잖아요. 한일 감정이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도 하고 그 대신에 뭐 여러분들은 뭐 뭐라고 할 말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는데 그러나 정치권이든 언론에서 올바르게 직시해주고 데이터를 해서 좀 홍보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아닌 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쉽다는 것. 그래도 뭐 따라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수산물은 차후에 오염 검증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래 시민들이 또 안 믿겠습니까, 그죠?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 혹시 우리 또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사 및 ABB 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을 선포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김 소장님 이제 6월 말부로 공로연수를 떠나는데 그동안 또
공직생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거죠. 객지 멀리 또 외곽에서 1년 동안 하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한마디 하시죠. 예, 마지막까지 저에게 소회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차량 등록 사업소,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하실 때 꾸짖기보다는 격려와 대안 제시로 힘을 실어주신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 덕분에 되가 없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또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권의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성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경제자유구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번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규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최민호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정갑균 미래개발부장입니다. 김동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44억 3,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44억 6,400만 원, 수납액은 244억 6,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6쪽에서 43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72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7억 2,500만 원이고 잔액은 177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176억 6,5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531쪽을 봐주십시오. 예산 전용은 한 건에 1천만 원으로 투자유치부 소관 해외기업 초청 설명회를 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2월 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2쪽, 280쪽입니다. 계속비 2월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한 건으로 계속비 예산 현액 240억 5,700만 원에서 6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76억 6,500만 원을 준공식이 미도래로 2월하였습니다. 명시 2월과 사고 2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60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64억 5,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64억 5,400만 원, 수납액은 664억 5,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09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28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3억 9,400만 원이고 잔액은 204억 6천만 원이며 이 중 204억 4,6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2월 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4쪽, 311쪽입니다. 계속비 2월은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단계 사업 한 건입니다. 계속비 예산 현액 723억 7,900만 원에서 519억 3,3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04억 4,6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 2월과 사고 2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 현액 244억 3,600만 원 중 244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는 예산 현액 444억 5,400만 원 중 지출액이 267억 2,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400만 원으로서 불용률은 0.2%입니다. 이월액은 176억 6,500만 원이며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은 투자유치 마케팅 사업 1천만 원을 국비 집행을 위해 공기업 등 위탁 사업 과목에서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2월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176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64억 5,400만 원이며 664억 5,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728억 5,400만 원 중 지출액이 523억 9,400만 원으로 71.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 및 사고 이월은 없으며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3건에 시설비 204억 4,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85페이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미래개발부 소관 결산서 509페이지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단계 204억 4,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단계 204억 4,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단계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도에 2월에 517억 6,300만 원과 2022년 예산액 206억 1,600만 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 총 723억 7,9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 보상비로 51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2년 4월에 보상 공고한 2주택지 보상 협의 지연과 2022년 11월에 조달청에 의뢰한 건설공사 계약 지연으로 204억 4,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 2주택지 토지 보상금을 지급 및 공탁을 완료하였고 5월 9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 회의 진행에 10분 질문이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백현조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우리 조영신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과 관련돼서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택지 보상을 마쳤다고 했습니까? 예, 이주택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예, 완료되고 건설공사 계약도 완료되었고. 네, 예. 예,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만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 비용에 덜 어떤 그런 원인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계속비 이월과 관련돼서 파급 효과는 이 사업비 정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의 어떤 결산 상태에서는 그것을 염려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지금 1,000만 원 집행자랑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하고 나서 이제 매년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고 2022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부에서 일괄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7개 지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예산을 2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제 저희들 그 전체적으로 함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 분담액이 1,000만 원 정도 이제 분담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았었는데 그 사이 중간에 이제 용역을 하면서 혹시 아직 최종 분담액이 확정이 안 되고 최종 분담액 통보가 2022년 12월에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산에 마무리를 못 지고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 그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발생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2022년 2월에 분담금은 1,000만 원에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1,0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최종 분담금 지급 요청이 22년 12월 통보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초용 시 미반납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이 2월에 결정이 통보되었는데 왜 그거를 기다려야 하는 분담금 지급 요청을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지 제가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이제 중간에 예. 저 실태조사 기간 중에 뭐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분담액이 변동상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랬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 분담금이 1,000만 원이 결정이 통보되었는데 그게 왜 그걸 기다려야 하죠 이게? 그런 부분은 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또 더 묻고 가겠습니다. 이게 세입 예산에 보면 징수율 100%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국별로 이렇게 봐도 이래 징수율이 퍼펙트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경자청의 어떤 좋은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부분 세입이 결정된 그 금액대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징수가 100%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국에 비해서 좀 그 세입 구조가 좀 단순한 편입니다. 저희는. 세입 구조가 단순하다. 예, 맞습니다. 그 징수 절차도 그렇게 또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도 징수율이 100%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뭐 세입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은 면밀히 한번 들어가 봐야 될 사항이지만 표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신 그 자유구역 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또 부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뭐 그 집행잔액은 앞서 이제 백연조 의원께서 대충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2021년도 1월 달에 개청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이전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획기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제 뭐 작년에 또 특히 이제 공공 비축 토지 이제 600억 추경에서 또 준비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하이테크 이제 일반 산업단지 연구개발지구 내에 이제 도시형 공장 허용하는 그 조치도 또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미래개발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관리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변경을 해서 그때 주요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공장 안에 연구 R&D 시설에 공장 시설을 못하도록 돼 있었던 거를 이제 산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허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관리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공장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후에는 이제 그런 요구에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 공장 허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업체들이 계속 그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또 수요가 있어서 공장을 허용하고 허가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 R&D 용지 중에 전체 필지가 총 56필지 중에서 입주했던 게 이제 42개 필지. 그다음에 이제 임차를 해줬던 게 입주 기업은 총 74개 업체가 돼 있고 또 도시형 공장이 총 4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예,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이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회계로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인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은 대부분의 수업은
지금 사업에 필요한 그 예산은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서 개발 뭐 사업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 세부를 잡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받아가지고 전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회계로 가더라도 일반 회계에서 시에서 이제 전출금을 그 목돈을 받아서 그 나누어서 이제 그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전출금은 뭐 뭉태기로 갔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사업별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 일반회계 사정을 여건 고려해서 몇 번 나눠서 지금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예. 사업별로 받는 게 아니고 전체액에 대해서 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이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회계로 간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자립형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하셔서 성공된 그 모델을 한번 보여주셔야 또 다른 우리 그 공기업들 시 공기업들도 또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또 연구하면서 잘 좀 모델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홍준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훈 의원입니다. 예, 2020년도 저기 결산 준비해 주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조영 신청자님이야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산 관련된 내용들은 앞선 의원님들과 전문위원 검토로 가름하겠고요. 간단하게 최근에 저도 지난번에 이제 행정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크노 산단 관련해 가지고 입주 기업들 중에 최근에 뭐 착공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네,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해서 지난달에 이제 착공을 안 하거나 입주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상 그 시정 명령을 하고 그 시정 기간을 6개월 정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건축물 착공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 후 2년 후 착공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청문 절차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테크노 산단 가보면 굉장히 많은 그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아직 공장이 지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규제가 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규제가 좀 완화된 걸로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이 좀 그 유해 물질이 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공장들도 입주할 수 있게끔 규제 완화가 됐다고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절차상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미리 이제 분양을 받은 업체들 빨리 조속하게 뭐 그렇게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다시 사업권을 환수를 해서 필요한 그런 기업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부 쪽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정책 목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성과 지표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유치 정책 수립 및 투자 유치 마케팅 두 가지 정책 성과 지표를 두고 측전 산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실적이 200%로 달성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측전 산식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뭐 투자 유관 기관들을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투자 설명에 참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기존의 목표보다 2배 정도 했으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한 걸로 나와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사업비도 6억 정도에 책정이 된 부분을 많은 부분을 다 이제 사용을 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래 씨를 뿌렸으면 뭐 지금 아직 올해 얼마 되진 않아 한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왔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렇게 뭐 기업을 당장 뭐 투자 유치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그 남아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문의가 있긴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그 땅을 뭐 공급할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 유치 성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화 산단 쪽에 지금 부지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걸 저희가 꼭 준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부지를 매각한다면은 이제 뭐 올해 안에 또 투자 유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그런 기업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데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사실 기업들 만나다 보면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 맞는 땅을 이제 제공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투자구역청에서 자유구역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과제 중에 하나고 지금 울산연구원하고 전체 변경 계획을 수립을 마무리하고 지금 산업부에 경자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부에 거기서 이제 최종 그 심의를 하고 그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인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위원분들 5분한테 사전에 저희 그 변경 계획이 제대로 잘 보고서 잘 만들어졌는지를 컨설팅 해주는 사전 컨설팅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시된 의견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해서 다시 이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라는 것은 이제 주민 공람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산업부에 우리 추가 지정 서를 이렇게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또 관계부처 협의하고 뭐 또 평가하고 뭐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결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4개를 추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KTX의 그 복합 특화단지 개발하는 거 하고 또 에너지 융복합단지 울주군에 있는 그다음에 에너지 허브 북항하고 남항에 있는 에너지 허브 그다음에 이제 강도 관광지구까지 이제 있는데 공장 용지 측면에서 보면은 복합 특화단지 거기는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산업 용지로 계획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이미 지금 이제 조성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미분양된 용지가 한 30%, 4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남았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그 용지의 부분들 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그 크게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좀 미리미리 대응을 좀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인 부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정신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강무 고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개발부에 우리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주변 정비시설에 지속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2024년까지 그 준공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 계속비 이율은 준공 시기 미들을 인해서 계속비 이율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 어느 정도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역세권에는 지금 저희들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1단계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다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2단계 부분은 아직 그 시설물이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이제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이관 요청이 와서 조만간에 이제 시설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역세권의 중에 보면 이제 주로 그 공원의 기반 시설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준공 후에 유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수시로 이제 그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상태다. 네, 그러면 2024년까지 그 공사 시기를 전체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아니에요. 복합환승센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도로뿐만 아니라 그 일반 주변 지역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복합환승센터 거기 지금 도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지하차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해서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공사 준공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그 상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저 앞에 도로 공사하는 거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한 50% 좀 넘어서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이 계획을 잡고. 전체 공사 끝나고 나면은 전체 인수를 다 받는다 이 말이죠. 아니 거기는 이제 공사는 해가지고 하고 나면 관리는 그 도로 부분은 이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예산만 저희들이 이제 줬고 경제부에 세산을 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설물 일부를 인수하고 2단계에서도 시설물 지금 이관하고 있는 중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장님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단의 분양을 다 했잖아요. 분양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지난 감사 때를 비롯해서 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입주 기업체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앞서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컨설팅 다른 부분에 컨설팅도 해줬다고 이런 말씀하시던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입주 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 입주 기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우리 입주업체들 대표분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던 것은 이제 매년 1회씩 개최를 해서 지금 한 3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투자부에서는 또 그 기업을 정해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또 애로사항 같은 거 청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테크노 산단의 도시형 공장 그것 허용한 것도 이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접수 받아가지고 사항을 진행했던 거고 지금 현재 또 지난번에 하이테크 밸리의 조경 의무도 저희가 면제해 준 것도
그런 간담회 결과 애로사항 그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고 그 애로사항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또 저희가 못하는 것들은 또 관계기관 또 연결해서 저희가 또 나서서 또 중계도 하고 그렇게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청장님 그 노고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입주 기업들이 또 사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또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김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이 있습니까? 예, 백현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개발부의 성과 지표 중에 이제 원스톱 민원 서비스 단축 처리율 이렇게 해서 이 성과 달성은 참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제 경자청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저희들이 그 이제 민원팀에서 저희들이 그 건축 허가라든지 민원 사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처리 이유를 따라서 저희들이 그 지금 처리율에 따라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저희들이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단축 처리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면 이제 그 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한 거에 대한 그 비율을 따져서 저희들이 이제 성과 목표를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중에서 한 86%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근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걸 100%로 잘못 입력을 해서 그게 목표 달성가 미달성됐다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0%를 잡아서 그보다 더 한 86%를 했었는데 그게는 이제 단순 그 지표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 지표와 관련돼서는 부장님 연봉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잘 잡아야 돼요. 그 이제 작년 거니까 뭐 이번 성과 달성할 지나간 수 것 있도록 이거 정확히 좀 잡으셔서 가지고 그거는 성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87%에 머물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자 유치 그 부장님께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총 이제 우리 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한 총 그 기업 수가 몇 개나 되죠? 저 구체적인 통계는 잘 기억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여튼 뭐 그 작년에 그 155개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도별로 그리고 또 그 투자 유치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전입대가 오는 그 내용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장이신 우리 조영신 청장님과 또 본부장님, 각 또 부장님들 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결선 또 준비하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이 손에 또 업무의 정체에 따라 울산 시민들이 희비가 끌리니까 업무에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끝까지 항상 또 우리 사업총괄본부장님 또 이달 말부로 또 공연 연수까지 가는데 끝까지 잘해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화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거 없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공직생활 오랜 기간 마치고 오늘
6월 말부로 이제 공영에서 떠나는 우리 정병규 사업총괄본부장님께서 소회 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그거 앉아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인사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 문석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동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시정의 한 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우리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 예,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자청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그 지혜도 좀 보태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1년 5개월을 울산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능력을 과분하게 인정받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경험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도 얻었고 또 멋진 울산을 제2의 고향, 아이들의 고향이라는 값진 선물로 받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항상 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규 우리 정말 본부장께서는 늘 신사적인 모습으로 영국 신사처럼 늘 기억에 남고 정말 고생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하시면서 시의회도 항상 들러주시고 또 많은 또 재능을 기부해 주시고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